여기는 진짜 좁은 골목인데 이렇게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경차니까 누릴 수 있는 자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는 캐스퍼 T 에센셜입니다, 여러분. 현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초창기에 나오면 뭐 결함이 있고 뭐가 있고 옵션 장난질 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조사를 비판하는 것이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자동차를 판단하고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좋은 접근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기 결함 같은 거는 시승할 때 잡기가 참 힘들어요. 아무리 시승을 10년 넘게 해도 그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커뮤니티 같은 데를 모니터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뭐 이 차가 어떤 성격이고 이런 분들한테 어울리고 이럴 때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차를 보시면 참 행복하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드리는 그런 거죠. 저는 그런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단점 물론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드릴 거고. 자, 캐스퍼 T 에센셜 시승하고 있는데 이 차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가 캐스퍼 출시 후 1년 동안의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고객이 선호하는 옵션을 골라가지고 짝 모아서 1,690만 원에 맞춘 거예요. 이거 되게 괜찮은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흔히 깡통이라고 얘기한 스마트가 1,385만 원, 모던이 1,590만 원, 그 다음에 인스퍼레이션이 1,870만 원이에요. 그래서 모던에서 이것저것 넣다 보면 인스퍼레이션보다 비싸져요. 근데 제가 추천드렸던 건 인스퍼레이션에 터보만 넣거나 아니면 모던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쉽게 타거나, 스마트 깡통 트림에다가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요거만 넣으셔서 타셔라. 이게 뭐 경차를 활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옵션 영상도 있고 시승기 영상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뭐 캐스퍼는 너무나 열풍이었죠. 뭐 사전 계약이 막 18,940대. 이게 현대자동차의 내연기관 사전 계약 역사상 최다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열풍이었고, 그 이후에도 이 옵션 골라드린 영상이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다들 막 감사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자동차는 이제 빅데이터를 모집을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옵션만 골라서 짝 1,690만 원에 맞춘 다음에, 거기에도 근데 사실은 조금 이제 또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루프, 액티브2, 스마트 센스, 컴포트, 스타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루프 40만원, 액티브2가 터보 엔진이랑 외장 패키지예요. 스마트 센스가 70만원, 그 다음에 컴포트 40만원, 스타일 70만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터보 옵션이랑 현대 스마트 센스, 이거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액티브2가 90만원, 스마트 센스가 70만원, 160만원, 1,690만원에 160만원을 더하면 1,840만원이죠? 맞죠? 그래서 인스퍼레이션인 1,870만원보다 몇십만원 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퍼레이션에서 몇 가지 더 넣어, 풀옵션이면 2,050 몇만 원인데 이제 그것보다 한 200만원 싸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저항선을 되게 많이 낮춘 겁니다. 이 차의 핵심은 그거예요. 심리 저항선을 되게 낮췄다. 이게 경차인데 2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저항선이 있어서 캐스퍼는 경차지만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캐스퍼 사느니 뭐 베뉴 사고 아반떼 가고 뭐 이런 그 돈이면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거죠.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겹치니까. 풀옵션으로 가면 베뉴 깡통이랑 뭐 이런 거랑 겹치고, 근데 베뉴에서 이 옵션 다 넣으면 또 한 3,000 가요. 그러니까 차값이 되게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차값이 많이 올랐고, 경차를 1,500만 원대 이상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고, 캐스퍼는 그 와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차다. 레이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캐스퍼 액티브2에는 터보 엔진이랑 외장 패키지가 있고, 스마트 센스에는 정방 충돌 방지 보조, 교초로 대항, 후측방, 후방 교차, 안전하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어요. 이게 뭐 안전 구간이랑 곡선로 알아서 이제 조절해주는 그런 게 있고, 저는 이거 두 개만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썬루프 필요 없다고 보고요. 컴포트가 이제 접히는 거예요. 1열 풀 폴딩과 2열 슬라이딩, 그다음에 2열의 USB 충전기. 저는 이거 필요 없다 라고 봐요. 휴대용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앞에 USB랑 충전 포트가 USB 두 개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여기에 휠이 15인치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7인치 알로이 휠은 옵션으로 빠졌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랑 LED 리어 콤비 램프는 이제 스타일 옵션이라고 해서 빠졌고, 그래서 이 차 이거 요렇게 저렇게 하면 15인치의 그 약간 둔탁해 보이는 그 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경차잖아요. 15인치 충분하다고 보고, 썬루프 필요 없고, 컴포트 필요 없고, 스타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썬루프 하지 마시고요. 컴포트 이거 접는 거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휠은 아쉽지만 그냥 약간 내려놓자. 이거 타다 보면 잊혀지는 그런 옵션이기도 하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뺀다, 내가 100만 원 정도 아끼고 싶다, 그러면 터보를 빼셔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터보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없는 대로 탈 수 있어요. 그게 저는 경차를 타는 묘미라고 생각해요. 중고차 값 이거 나중에 팔 때 뭐 터보 없으면 가치가 완전 떨어진다, 그것까지 생각하고 지금 90만 원 더 쓰시는 거 뭐 그것도 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야말로 이제 선택의 문제겠죠. 내가 내 자연흡기 사서 만족하고 오래 타느냐, 아니면 터보 90만 원 더 써서 하느냐. 에이 90만 원이면 그냥 시원하게 터보 산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내가 자연흡기를 타더라도 위축되지 마시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터보 별로라는 게 아니라 터보 좋다, 할 수 있으면 선택하시라. 하지만 없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위축되거나 자존감 꺾이고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경차를 타면서 뭐 도로에서 무시당하고 뭐 그런 말도, 경차를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모자람이 있는 겁니다. 경차는 잘못이 없죠. 도로에서 우리가 달리는데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고속도로에서도 흐름에 맞춰서 달리는데 답답하면 추월차선으로 가면 되잖아요. 추월차선 비어 있는데 추월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사람도 모자란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다 고려를 해보면 옛날에 차로 가오잡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나간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요즘에 차로 가오잡아요? 그것도 가오는 차로 잡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면 뭐 길어지는데, 차로 잡히는 가오가 있죠. 하지만 멋진 사람이 경차를 탔을 때 잡히는 가오도 있는 겁니다. 돌아갑시다. 디 에센셜로 돌아가면, 정말 필요한데 인스피레이션에서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인스피레이션을 선택했어야만 했고, 그리고 난 스마트 하고 싶은데 모던에 이걸 선택해야 이거 선택할 수 있어서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했던 그런 옵션들이 몇 개 있어요. 8인치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열선 통풍도 막 그렇고.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제일 선호했던 옵션이 뭐냐, 그래서 이거 쭉 말씀 8개가 있는데, 프로젝션 헤드램프, 8인치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풀 오토 에어컨, 다음에 열선 통풍, 운전석엔 통풍 시트도 있어요. 하이패스 시스템, 다음에 버튼식 시동,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좋고. 근데 이런 옵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차 탈 때 한국에서 되게 좀 아쉬워하고 원하고 필요로 하는 옵션들, 핸들 열선, 통풍 시트, 그다음에 풀 오토 에어컨, 8인치 내비게이션, 이건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있어야 아무리 경차라도 음악도 듣고 편하게 내비게이션도 여기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기본으로 넣어놨으니까 이게 좀 옵션 선택에 부담이 되게 많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캐스퍼는 한 1,700만 원에 끊을 수 있는 경차가 된 거죠, 덕분에. 물론 스마트 센스 넣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옵션들, 터보 뭐 90만 원, 스마트 센스 70만 원 뭐 이렇게 넣으면 가격 조금 올라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 줄어들어서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모던 스마트 인스퍼레이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해보고, 모던부터 여기서 뭐가 빠지고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되지 막 이 고민할 시간을 덜어준 거지. 저는 그게 제일 고맙습니다. 시간을 덜어줬다는 거, 분석하고 이러는 시간.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그래도 고객한테 조금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사실 현대자동차 정도 되는 대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이 되면 움직이는 게 되게 어려워집니다. 뭐 실무진들이 마음이 있다 해도, 뭐 경영진들이 조금 움직이기가 애매할 수도 있고, 경영진들이 마음이 있다 해도 실무진에서 또 실무진도 부서가 엄청 많잖아요. 디자이너 있고 누구 있고 마케팅 있고 다 있는데, 마케팅에서 하자고 했는데 구성상 조금 그렇게 하면 안 팔릴 것 같은데요. 그럼 또 그 말이 맞으니까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고,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는 회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움직일 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약간 고객 친화적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캐스퍼의 경우는 경차 사실 때 D 에센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차로 차박하는 거는 반대예요. 너무 춥고 좁고 불편하고, 뭐 낭만 있죠. 낭만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액세서리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거 풀 폴딩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여기 위에 올려놓고 뭐 이런 옵션들도 있긴 있는데, 뭐 그걸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그거 추천 못하겠고, 멀리 가신 다음에 인근 숙소를 잡으시라. 인근에 좋은 숙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건 지금도 제가 변함이 없고. 자, 지금부터 이 경차와 캐스퍼를 타는 즐거움과 슬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식으로 얘기하면 장단점이지. 다들 왜 그렇게 단점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좀 해볼게요. 요청이 많으니까. 장점은 경차의 자유예요. 그리고 캐스퍼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성입니다. 경차의 자유라는 건 도시를 돌아다닐 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골목 진짜 요만한 골목이에요. 그거를 쭉 올라가는 거죠. 터보의 힘이 모자라지 않다. 엄청 가파른 골목이에요. 아마 압구정 신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옛날 앙드레김 건물 있는 그 옆에 있는 되게 좁은 되게 가파른 골목, 그거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들어갈 때 여유 있고,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간 위축될 필요 없는 거, 그게 자유고, 그게 약간 다른 의미의 권력이고 파워예요. 그거는 경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차 조금만 커도 힘들어지지. 그리고 경차가 상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코드들이 있죠. 젊음, 경쾌함, 발랄함, 그런 것들을 차를 탈 때 느낄 수 있죠. 3기통 1000cc 엔진이 내는, 100마력 엔진이 내는 소리, 약간 갈갈갈갈하고 카랑카랑한 소리를 내요. 실키6, 제가 맨날 좋다고 얘기하는 그 V6 3.0 BMW 엔진, 그거 너무 좋지. 근데 그거 생각하면서 이 차 타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내가 화가 나는데, 3리터 가솔린 엔진이 내는 이런 소리에 맛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린 게 아닙니다. 그런 맛이 있는 거고, 그렇게 막 힘을 낼 때 느껴지는 차와 나의 어떤 동질감 같은 게 있죠. 열심히 가고 있구나, 네가. 그러면 나도 오늘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이 새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분들도 많이, 뭐 어쩔 수 없고, 그거는. 그리고 지금 이 내비게이션 안에 폰 프로젝션,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 무선은 아니고 선으로 연결하셔야 되는데, 카페인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거 활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이것도 되게 편하잖아요. 열선 통풍 있으니까 필요 없고, 이거 다 되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캐스퍼가 그래도 나름 SUV잖아요. 경차인데 SUV다. 그러니까 여기 트랙션 컨트롤도 있고, 이거 별로 쓸 일 없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SUV이기 때문에 이게 높고 넓어요. 시야가 되게 넓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레이도 넓겠지만, 레이는 약간 상용차의 느낌이 좀 더 세졌죠, 요즘에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경차는 캐스퍼밖에 없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고요. 단점을 말씀드릴 텐데, 높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당연히 높잖아요. 그래서 코너 같은 데서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확실히 이쪽으로 쏠려요. 그 서스펜션 세팅을 딱딱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SUV잖아, 경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스포티하게 드라이빙 중심으로 이렇게 해도 수평 유지할 수 있게 조금 딱딱하게 해가지고 드라이빙의 맛을 살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차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흔들려요. 뭐 가볍고, 서스펜션도 부드럽게 세팅해서 도시에서 우리가 실주행 영역에서 편안하게 탈 수 있게, 그렇게 웬만하면 다른 비싼 장치 없이 이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서스펜션의 트래블과 세팅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코너에서는 좀 그렇다, 무게중심이 높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단점을 제가 얘기하다가 장점으로 커버해버렸나?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게 캐스퍼니까. 자, 정리하면 캐스퍼 ST 에센셜이라는 옵션이 나왔고, 앞으로 캐스퍼 사시는 분들은 이 옵션부터 시작하시면 되겠다. 거의 후회가 없을 거다. 나는 이거를 반드시 접어야겠어, 조수석이랑 운전석 시트를 반드시 접어서 난 여기 눕고 싶어. 그러면 인스퍼레이션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더 싸게 사고 싶어. 그러면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깡통 트림에 내비게이션 플러스 하시고, 뭐 터보는 뭐 그때 가서 선택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 500, 600, 700,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이 에센셜에 스마트 센스 넣고, 터보는 옵션, 이렇게 해서 1840 혹은 1700 후반, 이렇게 맞추면 캐스퍼를 가지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경차 필요하신 분들은 캐스퍼 사세요. 이건 뭐 대안이 없어요.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수백 킬로를 타고 다니는데 이만한 차가 없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너무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영상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자동차 말고 뭐 인터뷰도 하고 카페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것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들으면 좋은,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가에 도움이 되고 더 멋있는 일상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소식들을 제가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얼마 전에도 무신사 팀장님 인터뷰 올렸는데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거 좀 길지. 근데 긴 영상은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팟캐스트처럼, 테드 영상처럼. 그리고 나중에 거기가 자료 화면 같은 거 궁금하시면 그때 영상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